여러분은 욕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욕심, 탐욕, 집착,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욕심을 버리라고 배웠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 분수를 지켜야 한다. 이런 말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 앞에서 주춤합니다.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 걱정합니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고 생각하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터져 나옵니다. 억눌렸던 욕망이 한꺼번에 분출되면 충동 구매가 되고 무리한 투자가 되고 후회할 결정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욕망을 완전히 포기한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면 돼. 돈보다 마음의 평화가 중요해. 물론 이런 삶의 방식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욕망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욕망을 느끼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포기해버린 겁니까? 욕망을 억누르는 것도, 욕망을 포기하는 것도 모두 같은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욕망은 나쁜 것이다라는 전제.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18세기 유럽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당시 유럽은 금융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며 자본을 움켜쥐고 있던 시대. 그 혼란의 한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 욕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욕망을 단순히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했고 자신의 욕망을 그들의 필요와 연결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장 피에르 퐁텐입니다. 유럽 초기 은행 재벌 중 한 명이 된 인물입니다. 18세기 초중반 유럽. 당시 유럽 금융시장은 극심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이어졌고 왕실들은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 무리한 화폐 발행과 차입을 반복했습니다. 화폐 가치는 예측할 수 없이 흔들렸고 상인들 사이의 신용 거래는 위험천만한 도박이 되어갔습니다. 이 시기 가장 유명한 금융 파국 중 하나가 프랑스의 미시시피 버블이었습니다. 존 로라는 인물이 설계한 금융 시스템이 처음에는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다가 결국 대폭락으로 끝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대부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가진 돈을 금고에 숨겼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모두가 움츠러들고 기다리고 버티기만 했습니다. 장 피에르 퐁텐은 이 시기 프랑스와 주변 지역에서 활동하던 금융인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대귀족도 대상인도 아니었습니다. 중간 정도 규모의 상업에 종사하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퐁텐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욕망을 실현하는 방법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버블 주식을 사고 땅을 사재기하고 한탕을 노렸습니다. 결과는 대부분 파산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기에 가까운 방법을 썼습니다. 결과는 감옥이거나 도망이었습니다. 퐁텐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욕망을 충동적으로 분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관찰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 금고에 돈을 쌓아두는 사람들, 누구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는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욕망을 읽으려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높은 수익을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버블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퐁테는 다르게 봤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높은 이자가 아니었습니다. 안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왜 사람들이 금고에 돈을 숨깁니까?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데 왜 집에 숨깁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은행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개인 환전상이나 대금업자 수준이었습니다. 주인이 파산하거나 도망가면 맡긴 돈을 고스란히 잃었습니다. 퐁텐이 본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불리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어 한다. 믿을 수 있는 곳에 맡기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런 곳이 없다. 여기서 퐁텐의 욕망과 사람들의 필요가 만났습니다. 퐁텐은 자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투기나 사기로 실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제공하면 그 대가로 내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다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그가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예금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는 무리하게 높은 이자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자본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위험한 투기에는 손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금융업자들이 하나둘 파산하는 동안 퐁텐의 금고는 굳건히 버텼습니다. 약속한 대로 환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는 믿을 만하다. 신뢰가 쌓이자 자본이 모였습니다. 자본이 모이자 더 큰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퐁텐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자가 된 방법을 보세요. 그는 자기 욕망만 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읽었고 그 필요를 채우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욕망과 타인의 필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철학의 언어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1회에서도 소개했던 월러스 워틀스, 그의 책 부자가 되는 과학 2장에서 그는 욕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은 자연적 에너지다. 인간의 성장과 확장을 향한 본능적 충동이다. 이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은 생명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나쁜 것으로 배워왔으니까요. 그러나 워틀스가 말하는 욕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탐욕과는 다릅니다. 워틀스가 말하는 욕망은 더 나아지고 싶은 충동입니다. 더 배우고 싶다, 더 성장하고 싶다, 더 풍요로워지고 싶다. 이런 충동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식물이 햇빛을 향해 자라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성장과 확장을 향한 자연스러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욕망이 문제가 될까요? 워틀스는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방향이 문제라고 봅니다. 욕망이 좁고 이기적인 방향으로만 흐르면 그것은 파괴를 낳는다. 그러나 욕망이 타인의 필요와 만나는 방향으로 흐르면 그것은 가치를 창조한다. 퐁텐의 사례가 정확히 이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금융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욕망은 다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투기꾼들은 자기 주머니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좁고 이기적인 방향입니다. 결과는 파산이었습니다. 퐁테는 똑같이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욕망을 다른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워틀스의 언어로 말하면 퐁테는 욕망을 창조적 방향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워틀스는 욕망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는 욕망을 충분히 느끼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 욕망을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지를 설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실용적인 관점입니다. 욕망을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욕망은 그냥 에너지입니다. 전기처럼, 불처럼. 에너지 자체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뿐입니다. 전기도 집에 불을 밝히는 데 쓸 수 있고, 감전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불도 음식을 요리하는 데 쓸 수 있고, 집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데 쓸 수도 있고, 파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워틀스는 이런 말도 합니다. 욕망을 죄책감으로 누르는 사람은 힘을 잃는다. 반면 욕망을 인정하고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은 힘을 얻는다. 이 문장을 현대의 언어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면 오히려 돈을 벌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는 돈을 벌고 싶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욕망이다. 이 욕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건강한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워틀스 철학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욕망은 부정의 대상이 아니라 설계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현대인의 욕망이 왜 문제가 되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비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남들의 삶, 동료의 연봉, 친구의 차. 이런 비교 속에서 욕망은 왜곡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진 것을 욕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죄책감입니다. 우리는 욕망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억누릅니다. 그러나 억눌린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욕망을 실현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욕망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퐁텐의 사례에서 우리는 세 가지 단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관찰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관찰해 보세요. 나는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자녀 교육에 투자하고 싶다.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직함입니다. 둘째, 연결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타인의 필요와 연결해 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어떤 불편, 어떤 결핍이 있는가?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요리를 잘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주변을 관찰해 보세요.
바쁜 직장인들은 건강한 식사를 챙기기 어렵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제대로 된 음식을 먹기 힘듭니다. 이들의 필요와 당신의 능력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변환입니다. 욕망을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은 그 자체로는 행동이 되지 않습니다. 요리 실력으로 건강한 도시락을 제공하고 월 100만 원의 부수입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야 행동이 시작됩니다. 변환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 없습니다. 퐁텐도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예금을 받고 신뢰를 쌓고 점차 규모를 키웠습니다. 정리하면 욕망을 설계하는 세 단계는 이렇습니다. 관찰,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마주하기. 연결, 그 욕망을 타인의 필요와 연결하기. 변환,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바꾸기. 이 과정에서 욕망은 이기적인 탐욕에서 가치 창조의 동력으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는 장 피에르 퐁텐의 이야기를 통해 욕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 욕망은 부정해야 할 것이 아니다. 워틀스가 말했듯이 욕망은 성장과 확장을 향한 자연적 에너지입니다. 이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면 삶의 에너지 자체가 줄어듭니다. 둘, 욕망의 문제는 존재가 아니라 방향이다. 욕망이 좁고 이기적인 방향으로 흐르면 파괴를 낳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필요와 만나는 방향으로 흐르면 가치를 창조합니다. 셋, 욕망은 설계의 대상이다. 욕망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대신 관찰하고 연결하고 변환하세요. 넷, 부의 시작점은 타인의 필요를 읽는 것이다. 퐁텐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과 타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만나는 지점을 찾으세요. 퐁텐은 공포의 시장에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남들이 도망칠 때 그는 관찰했습니다. 남들이 자기 돈만 챙길 때 그는 타인의 필요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욕망을 부정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욕망을 인정하고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서 얻은 것입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를 마치면서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욕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만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필요와 만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욕망을 에너지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죄책감으로 남길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생각과 현실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1살 워런 버핏이 처음 주식을 샀을 때 무엇을 봤는지, 그리고 그의 사고 구조가 왜 평생의 투자 철학을 지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